저는 폴스타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폴스타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기차예요. 네, 이미 법인 등록도 완료가 됐고 브랜드 런칭을 위한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폴스타는 원래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이 폴스타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이미지는 가지고 가지만 이제 전기차에 맞게끔 전기차만 내놓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폴스타 1 모델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는 아니에요. 2.0L 엔진이 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고성능을 내는 자동차고 이 폴스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특히 이 폴스타 1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쁜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볼보가 최근에는 세단, SUV를 주로 만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P1800 모델 같은 굉장히 늘씬한 쿠페들이 있었거든요. 그 쿠페를 어느 정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순수 전기차로 넘어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폴스타 2 모델 같은 경우는 S60 정도 되는 사이즈지만 일단 크로스컨트리처럼 전고가 살짝 높습니다. 아무래도 차체 밑바닥에 배터리를 깔게 됐을 때 이상적인 비율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전고를 살짝 높여놨어요. 폴스타2는 볼보의 흔적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토르의 망치 형상을 하고 있는 헤드램프도 그대로 눈에 띄고요. 그릴의 형상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이 그릴의 내부적인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전부 폴스타만의 색깔이 덧입혀졌습니다. 네, 폴스타2는 스탠다드 레인지 그리고 롱레인지 4륜구동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전기차들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트림이 나눠지고 있어요. 스탠다드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64kWh고요. 롱레인지 그리고 4륜구동 모델은 78kWh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듀얼 모터를 쓰고 있는 4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이 408마력이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7초에 불과합니다. 네, 내연기관이라면 굉장히 고성능을 내는 볼보의 모델이 되겠죠. 폴스타2의 재원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무게예요. 네,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가 보통 1500에서 1600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볼보 폴스타2는 밑에 무거운 전기 배터리가 깔려 있음에도 1500kg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WLTP 기준으로 최대 48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 인증 테스트를 받게 되면 이거보단 소폭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배터리 대비해서 가벼운 무게 때문인지 주행거리가 꽤 긴 편이에요. 지상고가 살짝 높습니다. 그럼에도 늘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윈도우 면적을 그렇게 크게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A필러와 이 C필러가 살짝 평행한 느낌이 되도록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 느낌, 속도감들이 표현되게 어느 정도 만든 부분도 있고요. 루프라인은 트렁크까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유리가 독특합니다. 거의 맞물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보통 이 베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유리가 박히는데 이 면 자체가 지금 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뒷모습은 어느 정도 볼보의 흔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폴스타만의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좌우를 이어놨어요. 뭐 별도의 머플러는 없고 이 S60을 어느 정도 떠올리긴 하지만 이 끝부분에 살짝 돌출되어 있는 약간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끝에 부분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위까지 전체적으로 열리는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볼보 차량과 거의 동일하죠. 이렇게 트렁크를 나눠 놓을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소재도 볼보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넓은 공간이 있는데 아마 이 판매되는 차이는 아마 이 부분에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와 굉장히 평평하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외건이나 SUV가 아닌 세단 스타일임에도 이 시트를 접었을 때 편의성이 꽤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각이 없죠. 이 뒤쪽 부분의 디자인, 저런 송풍구 디자인만 보더라도 볼보의 흔적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패브릭 소재도 촉감이 굉장히 독특한 편이에요. 이 무늬도 예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도어 위쪽의 소재도 그냥 플라스틱이 사용된 게 아니라 푹신한 재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내 분위기는 볼보와 사뭇 다릅니다.
조금 더 폐쇄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전기차라서 이 센터 콘솔 부분을 사실 없애도 되는데, 아무래도 폴스타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들은 마련을 해놨지만 이 센터 콘솔 자체를 없애진 않았습니다. 대신 수납 공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 부분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어요. 네, 컵홀더도 센터 콘솔에 위치했고, 콘솔을 이렇게 뒤집어 까면 이쪽에 컵홀더가 또 한 개가 마련이 됩니다. 네, 완전히 돌출된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도 적용이 됐습니다. 좋은 부분들이 이 설정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 큰 화면을 메뉴들이 꽉 채우고 있고, 이런 어시스턴트 부분,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설명과 그림이 전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런 보조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많은 보조 시스템이 나오다 보니까 일일이 다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죠. 이 사이드 미러가 프레임리스예요.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볼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폴스타 로고가 박혀 있고, 기어 레버는 독특하죠. 이렇게 움켜쥘 수도 있고,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고, 육각 모양으로 제작이 됐고, 폴스타 엠블럼에 불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볼보와 약간 다른데 이 폴스타의 느낌을 살리는 디자인이 정말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안쪽에 리얼 우드가 사용되어 있는 것도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이 에어컨 나오는 부분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센터 디스플레이가 길게 있다 보니까 이 앞쪽에 저 바람 나오는 구멍을 설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시원할지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직접적으로 오기는 힘들거든요. 계기판도 이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독일어라 쉽지가 않네요.